네, 첫 번째 큐브는 어디서라는 키워드를 잡아왔습니다. 이번 주제에서 다룰 장소는 바로 청와대 앞입니다. 경찰이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청와대 앞 농성 집회를 다음 달 4일, 1월 4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맹학교 등 습권 보장을 위해서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 제한 통보를 했는데 이걸 따르지 않자 주 야간 관계없이 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한편 전광훈 목사는요, 한 보수단체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해서 다시 한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지현 변호사, 허금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그 발언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짧았습니다. 말이. 대한민국 망한다. 이와 같은 음성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 듣게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나는 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나가. 당신 나가. 축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장내에서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잠시만 장내 밖으로. 네, 뒤로 보이는 큰 글씨. 국립통합연대라는 글씨가 보였던 것 같은데 제가 잘 봤다면요. 일단 이거 어디서 이런 발언을 한 겁니까? 네, 어제 이제 국민통합연대라고 과거 친이계 인사 중심으로 보수 쪽 과거 친이계 인사 중심으로 단체가 출범을 했고 예.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이제 창립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전광훈 목사가 나가서 이제 축사를 했는데 예. 축사를 하면서 저런 발언을 한 거예요. 제가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뭐 대한민국이 뭐 망한다 그랬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 창립 대회 내에서도 참석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고 예. 대회가 끝나고 나서 저기 창립 멤버로 이제 이름을 올린 홍준표 전 대표도 우리 단체와 전광훈 목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는데 예. 지금 저 단체가 어떤 과거의 보수 쪽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 중심으로 진영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예. 저런 단체를 만들 때는 어떤 지향점이라든지 명분 같은 게 명확해야 되는데 전광훈 목사의 발언은 이번뿐만 아니라 광화문 집회에서도 수차례 지적이 되어온 바 있는데 예. 왜 저 자리에 전광훈 목사를 그럼 축사로 모셨냐. 예.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에 있었던 신성 모독과 관련된 발언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어떤 발언이 또 나왔었는지 잠깐 언급하고 저희가 넘어가도록 할까요, 전지현 변호사님? 과거에 이제 신성 모독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는 하느님이 뭐라 그랬다느니 뭐 하느님 뭐 당신 하느님을 이렇게 격화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어떤 징계를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것들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됐었어요. 신성 모독 발언이 이제 형사상 처벌하는 뭐 그런 사유는 되지 않지만 종교계 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느님 까불면 죽어. 저분이 그때 저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예. 저런 발언이 문제됐고 광화문 집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명예훼손 적인 발언을 계속 쏟아냈는데 예. 왜 축사로 모셨는지에 대해서는 좀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경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한기총 시위 내년 1월 4일부터 낮과 밤에 모두 제한하겠다. 일단 경찰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을 짚어주신다면요, 검탁 변호사님. 예, 아마 지난 10월 3일부터 예. 지금 전광훈 목사가 주축이 된 그 범국민투쟁본부에서 수차례 예. 이렇게 시위를 해왔습니다. 네. 시위를 해왔는데 그 근처에 한국 맹학교가 있어서요. 예. 그곳에서 이제 시각에 좀 불편함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예. 이제 수업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학부모들이 종로경찰서에 좀 집회를 지안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종로경찰서도 이런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른바 야간 집회를 좀 중단해 달라고 했으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위법 행위를 이제 예. 하니까 경찰에서 아예 1월 4일부터는 중단시키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이제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범투본 측이 이제 꾸준히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이게 과거 대법원이 청와대 앞 100m 앞까지 집회할 수 있도록 허가했는데 경찰이 이걸 금지한다는 거는 이건 맞지 않은 일이다. 이해할 수 없다. 이거 종교 탄압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종교 탄압이라는 거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저 집회의 목적이 예. 종교적인 예배와 상관이 있다면은 종교 탄압이라는 말을 하겠지만은 예. 저기서 지금 시위를 하는 목적은 그리고 주최를 하는 범국민투쟁본부도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정치적인 집회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종교 탄압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청와대 앞 100m 앞까지 집회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다는 것도 원칙적인 금지가 아닌 거는 맞아요. 100m를 넘어서면은 예. 청와대 앞 사랑채는 청와대 담장에서 100m를 넘는 거리에 있거든요. 예. 원칙적인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예. 집시법상 공공 어떤 안녕 질서에 예. 명백한 위해가 될 경우에는 이렇게 경찰에서 이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사안을 살펴보면은 인근에서 맹학교라든지 주민들이 많은 이런 진정서를 냈다는 거예요. 경찰에 예. 좀 막아달라고. 예. 그 내용을 보면은 뭐 노상 방뇨를 한다. 그다음에 시위가 너무 커가지고는 그 학생들이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보행을 하는데 지장을 준다. 예. 그다음에 너무 시끄럽다. 교통 질서를 해친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경찰에서는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그 규정에 따라서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게 사실은 이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 범투본뿐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른 집회도 이런 해당 구역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금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아닙니다. 일반적 금지는 할 수가 없고요. 일반적은 아닌 것이고. 예. 그러니까 각 기관마다 또는 그 시위를 주도하는 그 예. 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사건은 정광훈 목사 주축이 된 그 단체와 그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두 가지를 짚고 싶은 게 왜 네. 다른 단체는 허용을 했는데 똑같이 민원이 들어갔는데 우리만 금지를 하냐 지금 그렇죠. 이런 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형평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형평이라는 게 불법에서의 형평은 인정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안 했을 때 형평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예. 똑같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만 금지를 하냐 이런 거는 인정되기가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예. 가지는 지금 이런 어떤 집회 간에 어디는 정치적인 행사로 보고 어떤은 문화적 행사로 보고 금지하고 안 하고가 예. 저기뿐만 아니라 뭐 광화문 집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돼 왔는데 예. 자치단체장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게 달리 보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좀 명확한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근데 만약에 1월 4일에 딱 이 범투본이 우리는 경찰의 금지 조치를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뭐 강제 해산도 가능하고 철거 조치도 뭐 가능하고 뭐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은 허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한 시위로 되는 것이고요. 예. 그 상태에서 이제 뭐 폭력 시위로 된다 그러면 강제 해산 과정에서 폭력 시위가 된다면 공무 집행 방해나 업무 예. 방해도가 될 수도 있고요. 대집행을 또 방해한다 그러면 예. 행정 대집행을 방해한다면 역시 공무 집행 방해나 업무 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공무집행 방해나 업무 방해 혐의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인 거고요. 행정 당국도 이 장기 농성에 대해서 팔을 걷어붙였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 이게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소유를 하고 있는 예. 그 사유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부로 그거를 점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예. 인도라든지 차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청, 차도는 이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아. 공중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내가 이렇게 장시간 동안 점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 허가를 받아야 돼요.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여기다가 물건을 적재하고 점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강제 철거를 그럼 관리 주체에서 나갈 수가 있어요. 일단 근데 강제 철거를 처음부터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먼저 예. 치우세요. 언제까지 자진 철거하세요. 이렇게 통지를 한 다음에 예. 그래도 치우지 않는다면은 강제 철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경찰은 불법 집회를 해산할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물건을 적치해 놓은 경우에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그걸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 철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얼마 전에 지난 여름이었죠. 그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공화당도 이런 문제가 그렇습니다.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이게 내가 자진 철거를 안 해가지고 강제 철거가 들어온다면은 예. 그 비용을 이쪽에서 부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원 정도를 배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결국 이렇게 시청이나 뭐 구청에서 철거하라고 적극적으로 나온다면은 이거를 계속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 이 앞서서 저희가 저번에 전광훈 목사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집시법 위반 등으로 뭐 몇 개 혐의를 정리한 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사는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실제로 정광훈 목사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관련 이제 참고인들이나 증거를 추가로 모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본인이 부인하는 것과 관계없이 예. 많은 어떤 촬영이라든지 그런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객관적인 혐의 입증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 뭐 이제 이런 조사나 어떤 출석 관련해 가지고 응하지 않거나 하면 신병 처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저번에도 좀 짚어봤는데 이건 뭐 만약입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뭐 영장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열려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이 기본 형량은 굉장히 집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자금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같은 낮은 형량이 있는 거라 할지라도 예. 반복된다든지 조사에 불응한다든지 또는 그 과정에서 다른 형태의 어떤 폭력이 수반된다든지 하게 예. 되면은 얼마든지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